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문의가 많았던 고속도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러 가고 있고요. 화성역에서 목포 방향을 찍고 돌아오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고속도로를 타려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차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저는 좌회전에서 들어왔고 이쪽은 우회전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한 대씩 지나가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시면 돼요. 제 앞에 있던 차가 들어갔고 옆에 있던 차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고 이제 옆 차선에서 오던 차가 들어오고 제 뒤에 있던 차가 들어오겠죠. 순차적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차선은 이제 없어지고 옆으로 합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한 대 한 대 들어가면 됩니다. 네, 옆에 차선을 타고 오시던 분들도 알고 계세요. 이쪽에서는 양보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대 한 대씩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신다면 꼭 핸들은 3시, 9시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모를 위급 상황에 대처할 때는 이렇게 꼭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계셔야지 위급 상황에서 대처를 하시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네,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시야는 최대한 멀리 봐주세요. 내가 도심에서 운전할 때보다도 훨씬 멀리. 내가 도심에서 앞차의 앞차 정도를 봤었다면 그 이상 봐주셔야 됩니다. 고속도로는 이제 고속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훨씬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시선은 멀리 봐주셔야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를 꼭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고 있는 속도만큼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100km로 주행하고 있다면 안전거리는 100m, 내가 110km로 운전하고 있다면 안전거리는 110m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계속 달리시면 안 돼요.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시속 80km 이하로 달리고 있을 때는 1차선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꼭 2차선이나 3차선으로 빠져주셔야 합니다. 옆에 차량은 계속 1차선을 타고 가고 있죠. 1차선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1차선에서는 정속주행을 하면서 계속 1차선을 타고 가주시면 안됩니다. 옆 차는 2차선에 있는 저와 속도가 비슷한데 계속 1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계시죠. 1차선에서는 절대로 정속주행을 하시면서 계속 가주시면 안돼요.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하이패스는 꼭 설치를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현금차선 표시가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꼭 하이패스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이번에는 하이패스 차선으로 통과를 하고요. 돌아올 때는 제가 통행권을 뽑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차선은 대부분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하이패스를 타실 때는 파란색 선을 찾아서 가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차선이 줄고 있네요. 저는 여기서 왼쪽 차선을 타야 되네요. 그러면은 왼쪽 사이드미러 보고 숄더 체크로 옆에 차가 오는지 확인해 주고 톨게이트를 나와서 차선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이드미러 잘 확인해 주시고 꼭 숄더 체크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제 옆에 차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숄더 체크를 안 하고 들어갔다면 사고가 났을 텐데 꼭 이렇게 차선이 주는 경우에는 사이드미러 봐주시고 숄더 체크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터널을 진입하는데요. 네, 터널을 진입하실 때는 꼭 라이트를 켜주셔야 됩니다. 오토 라이트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오토로 두시면 저절로 켜지게 되지만 이제 오토 라이트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꼭 라이트를 켜주세요. 터널에 진입을 하셔서는 꼭 라이트를 켜주셔야 합니다. 터널은 대부분 실선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에는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도 있긴 한데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빠지는 구간 때문에 이제 터널 안에 차선 변경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널 안에서는 실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차선 변경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해서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게 이런 화물 트럭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트럭들과는 절대 나란히 달리시면 안 돼요. 고속도로에서 트럭들은 최대한 빠르게 피해서 지나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큰 트럭들 뒤에 쫓아가실 때는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면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재 물건이 떨어질 경우도 있고, 여름철에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화물차 뒤를 쫓아가실 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막 급 정체 구간이 발생하는 거 아니면 사실 그렇게 브레이크를 많이 밟을 일이 없어요. 속도를 줄이실 때는 그냥 발을 악셀에서 떼주세요. 그리고 속도가 많이 준다 하시면은 이제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차가 많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고 있는데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잘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아. 근데 왜 그렇게 밟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런 정체 구간 빼고는 악셀에서 발만 떼주셔도 속도는 줄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그렇게 자주 밟아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방금 지나간 차는 급 차선 변경을 하고 지나갔는데 절대로 저렇게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방금 또 큰 화물 트럭 앞으로 급 차선 변경을 했는데, 저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트럭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든 이제 출구를 나가실 때는 대략 한 2km에서 1.5km 사이 정도 남았을 때 끝차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2km 남았네요. 2km 남았으니까 슬슬 차선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략 한 2km 정도 남았을 때 차선 변경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소에 진입을 할 거니까 악셀에서 발 떼고 속도를 조금씩 줄여주는 겁니다. 드디어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게소를 나가는데 고속도로를 합류할 때는 가속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최소 80km까지는 가속을 해주시면서 합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옆 차선 차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가속을 해주면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나가실 때는 보통 1차선은 하이패스 차선이고 2차선은 현금 차선이기 때문에 미리 맞춰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까 하이패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1차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속도는 30인데 보통은 30km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40km 내지는 50km로 대부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하이패스를 통과하실 때는 내가 한 30-40km 정도로 통과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30km로 통과해야 되는 줄 알고 30km로 속도를 줄여서 갔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훨씬 그 이상의 속도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혼자만 속도를 너무 줄이게 되면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 흐름에 맞춰서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통행권을 뽑을 거니까 2차선으로 이렇게 통행권을 뽑으실 때는 차량을 최대한 왼쪽으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행권을 뽑았고요. 예를 들어서 통행권이 푼을 뻗어서 닿지가 않는다 라고 하시면 그냥 기어를 파킹에 두고 내리셔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내 차에는 하이패스가 없는데 내가 하이패스 차선을 잘못 탔다 하시면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 주시고, 만약에 내가 통과한 곳이 입구 영업소다 하시면은 나가시는 곳에서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내가 서서울 톨게이트에서 왔습니다, 땡땡 톨게이트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 얼마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내가 어느 톨게이트에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면은 그냥 모르신다고,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분께서
또 얼마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내 차는 하이패스가 없는데 입구 영업소도 그렇고 나가는 영업소에서도 그냥 하이패스로 나갔다 하시면은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 번 날라왔는데 안 내시면 그 통행료에 10배가 붙어서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주시는 게 좋겠죠. 꼭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잘 달리고 있다가 정체 구간을 딱 만났을 때는 꼭 브레이크를 밟으시면서 비상등을 같이 켜주셔야 됩니다. 이제 뒷차에 이 앞이 정체 구간이다 라는 거를 알려줘야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비상등을 또 켜냐면 갑자기 눈이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때 또 비상등을 켭니다.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는 기억해 두셨다가 꼭 다니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달리고 있다가 이렇게 또 멈춘다면 꼭 브레이크와 동시에 비상등을 켜주시면 됩니다. 제 친구가 이제 면허를 막 따고 전화가 왔어요. 이제 고속도로를 탈 일이 있는데 꼭 100km로 달려야 되냐 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꼭 100km를 밟아라. 규정 속도는 맞춰서 가는 게 좋다. 초보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 속도를 내는 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섭다고 해서 천천히 가게 되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규정 속도를 지켜주시면서 운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다른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확인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의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